안녕하세요. 에세이를 듣다입니다. 에세이를 듣다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2020년 문학공감에서 발행된 어현의 찬란하지 않아도 별일 없이 산다 입니다. 찬란하지 않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행과 불행을 작가만의 철학적 사유와 긍정의 시각으로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38꼭지로 구성된 이야기를 한 꼭지씩 선보이겠습니다. 자, 찬란하지 않지만 별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봅시다. 개똥을 풀다. 산과 들은 바뀔지언정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 개똥 같은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뼈아픈 연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새 내 머릿속에 들어와 또아리를 튼 생각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은 쉽사리 바뀌는 동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시어머님과 수십 년 넘게 동거하고 있는데 어머님 역시 바뀌신 것 같지 않았다. 얼굴과 몸은 달라져도 마음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쉽게 바뀌어주지 않으시던 어머님께서 근래에 큰 일을 겪으셨다.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한눈은 실명했고 나머지 눈도 흐린 세상을 헤매고 있다. 여러 군데의 병원을 돌고 서너 번의 수술을 거쳤지만 안 되는 일은 안 되었다. 어머니의 실망도 대단했지만 동거녀인 나의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어두운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안타까움보다 그 일로 내가 불편해지는 게 더 큰 일이었다. 어차피 착한 며느리가 아니므로 뻔뻔한 고백을 하자면 그렇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며 생전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었다. 온몸이 쑤신다는 어머니의 몸 구석구석을 주무르고 머리를 빗겨드리기에 이르렀다. 지금껏 착한 며느리 대열에 서보지 못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착한 짓을 하게 된 거였다. 어느 자리에 가도 눈에 띄게 출중한 외모라 곁에 있는 사람을 자동으로 무수리화 시켜버리기 일쑤이고 개성이 강한 성격 덕분에 그래 저 정도면 나의 스승될 자격이 있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 삶의 무겁고 어두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늘 아프고 쓰려서 덮어두고 싶은 관계였다. 하지만 어머니야말로 스승으로 모시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지독하고 가혹한 분이셨다. 물론 지독하고 가혹해야만 스승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자애롭고 온화한 스승도 많이 있지만 어차피 그런 스승을 만나지 못했으니 가혹하기라도 해서 강제로라도 나를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다. 가혹한 시련, 참을 수 없는 모멸, 차디찬 냉기, 그리고 나를 제일 괴롭힌 것은 돈이면 사람의 마음이라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었다. 이런 쓴맛을 보여준 어머니야말로 스승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지난 이야기니까 멋을 부려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스승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주절거리는 개똥 철학의 백미라고 폼을 잡곤 했다. 수술이 거듭되면서 어머니는 마치 급한 일을 치르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처럼 달라졌다. 나빠진 수세미처럼 볼품없는 머리며 화장기 없는 얼굴,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보기 흉하게 움푹 들어간 한눈은 마치 극과 극으로 펼쳐질 다른 삶을 예고하는 듯 했다. 의무적으로 어머니와 겸상하는 날이 많아졌다. 아이가 처음 숟가락질을 할 때처럼 반찬을 놔드리고 멀리 있는 차는 앞으로 밀어놓아서 손가기 쉽게 해야 했다. 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했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위험한 물건이 있는 곳을 지나칠 때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야 했다. 착한 며느리가 아닌 내가, 착한 마음이라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였다.
이런다고 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다고 어머니가 달라질 거라고 믿지도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자주 잡아야 하고 눈의 안약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려야 하고 시간마다 먹는 약을 챙겨드리며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어머니와 처음 해보는 일이라는 거였다.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일, 갑자기 내리는 비에 다정한 연인처럼 팔짱을 낀 채 한우산을 쓰고 걸어야 하는 일, 반찬을 놔드리는 일 등등 모두가 첫 경험이었다. 어머니에게 닥친 불행이 나와 어머니 사이의 쑥스러운 첫 경험을 만들어준 거였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어머니와 내가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쉽사리 개똥 철학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성깔이 있다면 있는 사람인데 손 좀 잡았다고, 팔짱 좀 끼었다고 나와 어머니가 설마 사귀게 되겠는가? 어머니와 나는 쉽게 가까워질 사람들이 아니었다. 나는 굳건하게 나의 철학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신입 개똥 철학 하나가 어느 날 아침 불쑥 고개를 들더니 백미라고 믿었던 산과 들은 바뀔지언정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개똥 철학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며칠 전 밤 11시쯤에 어머니가 갑자기 입덧하는 사람처럼 포도를 찾았다. 냉장고에는 준비된 복숭아, 토마토, 바나나, 자두가 있었는데 하필 준비되지 않은 포도를 찾다니. 젠장, 꼭 모르는 문제만 골라서 시험에 나온다더니 잠든 척 할 수도 없고 도리 없이 밤 11시를 넘긴 시각에 가출한 아줌마처럼 밤거리로 나갔다. 집을 나오기는 했으나 그 시각에 포도를 사겠다고 밤거리로 나가는 짓도 어이없지만 그 시각에 포도를 팔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모르지만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거라 여겼는데 그 어이없는 상황이 어이없게 벌어진 거였다. 막 문을 닫으려는 과일 가게를 발견했고 껍지겁 달려갔는데 마치 효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급조된 이야기처럼 포도를 사게 되었다. 포도를 어머니 앞에 대령하니 조금 전 먹고 싶다고 하시던 거와 달리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그 사이에 입맛이 변한 거였다. 사온 성의를 생각해서 마지못해 먹는다는 식으로 포도 몇 알 뜯어 잡수시더니 포도를 잘못 싸와서 시다며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돌아 누우셨다. 마치 포도를 권한 사람은 나이고 자신은 포도 따위 먹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먹였다며 타박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뭐하러 포도를 사러 뛰어갔나 한심한 생각이 들어 맥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착한 며느리와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안 하던 짓을 하니 동티가 난 모양이었다. 새삼스럽게 착한 며느리 흉내라니. 불쑥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런다고 사람이 바뀌겠는가? 사람은 쉽게 바뀌는 종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 말을 다시 되새기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잠이 깨는 것과 동시에 어젯밤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마지막 장면에 불쑥 새로운 개똥 철학이 등장했다. 이 세상에 장담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안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신입 개똥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기존 개똥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두 개똥을 연결시켜보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에 장담할 일은 없다. 뭔가 이상하다. 세상에 장담할 일이 없다는 개똥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되었다. 굳건히 믿고 있던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기존 개똥 철학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이럴 때는 경험상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안전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기존 개똥 철학을 버릴 수가 없었다. 어쩌나 오락가락 망설이는데 두 가지를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면 좋을 것 같았다. 기특하게도 어디에든 써먹어도 별 무리 없는 말이 생각났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만큼 알 수 없는 일은 없다. 꿈껏 씹으렸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개똥 철학도 살려주고 뒷마무리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말 같았다. 이 말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은 되지도 않는 논리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품위 있게 구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만큼 알 수 없는 일은 없다. 볼수록 마음에 들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관 속에 누울 때까지 장담할 일도 없으니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알 수 없는 일은 없다로 겨우겨우 꿰어 맞추어 놓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도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누구도 알 수 없고 사람은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지만 세상에서 장담할 일도 없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사에 대한 소외가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좋다고 끝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나쁘다고 끝까지 나쁜 것도 아니니 알 수 없는 세상 느긋이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